자, 네이버 회원가입 관련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틀을 짰습니다. 자, 그리고 CSS 열어서 전체적인 틀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체 배경 색깔이 뭔가 크게 하나가 들어있는 상태죠. 자, 요런 경우에는요, 실제로 웹에다가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를 걸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넣고 시작을 해요. 뭐 여기 들어간 실제 컬러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간단하게 한번 찍어보면 F5, F6, F7로 되어 있네요. 요 색깔 그대로 넣고 시작을 하더라. 위쪽에 공간 조금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패딩 탑으로 어느 정도의 공간 크기는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요만큼에 대한 이 거꾸로 되면 안 되네요. 한 40픽셀 정도 그러면 40픽셀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필요한 만큼 내려온다 라고 치면 요거는 한 30픽셀 정도 되네요. 이건 뭐 나중에 하면 되고 일단 H1이 있으니까 마진 텀 30픽셀 요 자체는 높이값 4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로가 100% 쓰는 게 아니라 이미지 자체가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가 있어서 160 전으로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진 보톡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내용들을 쓸 수 있게끔 뭔가를 해주겠죠. 실제로 네이버지만 우리는 네이버 쓸 거 아니니까 색깔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브로 켜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가 좀 이상하죠? 아이디 랩에 높이 값이 100%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아이디 랩에 높이 값을 100% 썼는데 화면상에 꽉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HTML과 body라고 하는 곳에다가 사이즈를 가로 100%, 높이 값을 100%라고 설정해 주시면 브라우저 크기라는 사이즈가 하나 새겨지게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가볍게 쓸 수 있고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자체에다 색깔 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HTML body라는 곳으로 옮겨서 사용하셔도 동일하게 먹기는 합니다. 배경 색깔만 쓰는 경우라면 이렇게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편하신 대로.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요 글자 너무 조그맣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조금 조정을 해서 텍스트 라인 센터에 라인 헤이트 가운데 오게 하고 폰트 사이즈를 키워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틀을 가지고 진행해야겠죠. 자, 회원가입이 들어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지만 아래 또 추가적인 내용, 소위 말하는 푸터 같은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냥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진행하시는 게 더 좋다. 예를 따지면 뭐예요?
헤더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았긴 했겠죠. 저는 여기다가 아티클 영역을 만들어 놓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은 할 거면 푸터를 놓고 쓰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아이디 풋 박스를 만들고 아티클 쪽에다가는 아이디 조인 뭐 박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인 박스에 들어간 내용이 사이즈가 조절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고정 수치로 만들어 주면 될 테니 사이즈를 하나 체크를 했으면 되겠죠. 뭐 예로 치시든 줄자가 있으니까 줄자 가지고 사용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한 460 정도 되네요. 그러면 460을 꽉 채워서 쓰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얼마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약간 여유 있게 해서 가로값 500, 아이고 여기다 쓰는 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샵 조인 박스에다가 가로값 500 정도로 놓고 높이 값은 오토. 자, 필요하다면 민, 헤이트 최소한의 높이를 하나 걸어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잠깐 공간을 두겠습니다. 패딩 20픽셀 써주고요. 마진 오토. 사실 그냥 가로가 460 그대로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일정량만큼은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약간의 속도를 좀 넣더라도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넣은 것 뿐입니다. 패딩 20픽셀 그냥 쓰긴 했지만 아마 리셋에는 커만 있을까요? 리셋에는 내부에 박스 사이징을 넣어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공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으니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아래쪽 공간이 얼마큼 있을 것인가를 이제 보면 약 30픽셀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진 버텀 30. 어떻게 보면 H1에다 쓰지 않고 조인 박스에다가 마진 탑과 버텀을 한 번에 써도 되었겠죠. 아래쪽에 들어가는 풋박스는 위와 사이즈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 그냥 가로값 500픽셀 정도를 쓰겠습니다. 더 작긴 한데요. 이렇게. 자, 높이 값에 대해서도 오토로 쓸까요? 근데 어차피 내용이 많이 없어서 오토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하네요. 내용이 더 늘어날 것 같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 대략 50픽셀 정도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진 마진 버텀이 아니라 패딩 버텀을 하나 쓰겠습니다. 패딩 버텀 쓰면 이렇게 아래쪽 로고가 있잖아요. 로고가 아니고 어차피 카피라이트군요.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패딩 버튼 정도만 10픽셀을 넣어주면 공간이 조금 더 생기겠죠. 아이디 랩에서 줄 거냐 풋박스에 줄 거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 저는 박스 사이징을 컨텐트로 쓰겠습니다. 자, 아이디 랩을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자, 좌우 가운데는 빼먹었군요. 자, 그로 인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약간의 색깔로 확인해 보신다면 아래쪽 내용은 충분하게 채워집니다. 자, 겸사 조인 박스에 대한 테두리도 이용해서 살짝 넣어 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흰색으로 주셔도 되고 다른 형태로 주셔도 관계없죠. 그럼 우리는 해당하는 내용에 맞춰서 형태는 다 취하게 된 거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이제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택했을 때 바깥에 보이는 테두리, 포커스, 그 다음에 에러 났을 때 밑에 텍스트, 오른쪽에 표시, 그 다음에 열심히 쓰고 쓰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뭔가 썼는데 확인도 돼야 됐고요. 태어난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표시. 이건 뭐 상관없는 것 같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무언가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뭔지 기억을 하신 다음에 만들어 줘야겠죠. 또한 두 번째는 오른쪽 끝에 보시면 내용들이 항상 뭐가 달려 있어요. 물론 얘를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게끔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레이블이 전체를 감싸질 수도 있고 아니면 통으로 인풋일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본다면 펜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 뿐이지 감싸 있는 건 아니네요. 하지만 누르면 안쪽으로 포커스가 가는 걸 보면 이건 추후에 JS를 가지고 클릭하면 포커싱이 되어라 라고 언급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먼저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모두 다 이름과 내용, 이름과 관련된 내용으로 순서대로 갖춰져 있다는 거. 그리고 영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라고 보면 저는 아이디, 비밀번호, 간격이 떠 있으니까 이거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하나, 이름부터 확인 이메일까지 둘, 휴대전화부터 버튼 전까지 셋. 왜냐면 얘는 전체에 대한 총괄이니까 따로 빼야겠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을 따로 만들어서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회원가입 내용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누가 봐도 회원가입이라서 따로 공개를 해놓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똑같이 클래스 블라인드를 처리해서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후에 데이터들은 폼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미 아티클 자체가 내용에 들어갈 틀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그대로 폼 사용하시고 액션 없으니까 패스, 메소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니까 포스트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4개 영역이었으니까 필드셋이라고 해서 4개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물론 마지막에 있는 버튼 자리는 없이 그냥 쓰셔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각 영역별로 해서 컨트롤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마지막 버튼도 하나의 필드셋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각 내용별로 이제 쪼개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드셋이 여러 개가 있으니 각각의 클래스 네임을 달아서 쓰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내용성은 레전드를 통해서 제목도 달아주셔야겠죠. 자, 각각의 필드셋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첫 번째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make account 뭐를 쓰고요. 두 번째는
개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퍼스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얍 너무 긴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 이걸로 하죠. 오케이. 데이터까지 붙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인증.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건 뭐 확인하는 거니까 뭐 체크 이렇게 하시든지. 줄이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확인하고 가입하는 거. 그럼 뭐 join btn.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저희 머리를 다 썼어요. 그럼 이 내용대로 헷갈릴 수 있으니 주석을 달아서 써주고. 자, 양이 많기 때문에 주석을 달지 않으면 헷갈릴 거예요. 그럼 여기는 첫 번째는 사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생성하는 영역이고, 두 번째는 사용자 개인정보 입력하는 곳이고, 뭐 굳이 앞에서 사용자 쓰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지우셔도 되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인증 및 확인, 마지막은 가입 동의 버튼.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해서 데이터들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각각의 내용 사이도 간격이 좀 있으니 조금 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상 얼만큼 떨어져 있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각 영역별로 높이가 있으니까 이만큼 제외하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거는 그냥 바지는 없애버려 가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30픽셀만큼씩 똑같이 간격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들어있는 필드셋 가지고 사이즈를 줄게요. 클래스 아니죠? 필드셋에다가 가로값 100% 그대로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높이 값에 대해서는 오토 알 수 없습니다. 해봐야 민, 하이트로 적당하게 얼만큼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정도. 그 다음에 마진, 버텀에 대해서는 30픽셀 정도로 공간을 주어라. 요 정도는 체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위쪽에 있는 조인 박스 그냥 그대로 끌고 와서 넣겠습니다. 어차피 위에는 이제 필요가 없을 테니까. 각 내용들이 큰 문제 없이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제목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 보이죠. 밑에 있는 공간이 뜬 이유는 위에 조인 박스가 높이값, 최소한의 높이값이 있기 때문에 생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 상태에서 레전드는 숨겨줘야겠죠. 직접적으로 클래스 이름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블라인드로 숨기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숨김 처리하셔도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주고 싶은 틀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되겠죠. 너무 색깔 차이가 안 난다, 잘 안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색깔을 진하게 써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배경이 잘 안 보이니까 어둡게 한 상태로 적어 볼게요. 자, 그래서 전체 4군데 영역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고요.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할 겁니다. 입력하기 전에 앞에 reset CSS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 폼과 필드셋은 마진, 패딩, 보더, 없애고 시작해라 라고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자면 텍스트 에이리어라든가 셀렉트라든가 그 다음에 저는 인풋 요소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인풋은 형태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쓰기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따로 띄어서 쓸게요. 자, 일단은 폼, 필드셋, 텍스트 에리어, 셀렉트는 리셋 CSS에다가 마진, 패딩, 보더 알려줬습니다. 자, 아래쪽에 영역에다가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인풋 자체는 마진과 패딩과 보더를 없애는 건 맞아요. 하지만 셀렉트 태그랑 이 인풋 태그라는 작업을 하시다 보면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더를 주면 하나는 박스 사이징이 먹고 하나는 박스 사이징이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그것도 아니고 2픽셀 정도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유는 또 바깥으로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셀렉트 태그와 인풋 태그를 아예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를 써주는 편이에요. 물론 이건 위쪽에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합치더라도 일단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인풋 타입 중에서 지금은 배우신 게 타입, 텍스트, 그리고 인풋, 타입, 패스워드. 자,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 글자를 작성하는 형태잖아요. 자, 글자를 작성하는 형태인 텍스트와 패스워드는 너무 끝에서 붙어 있으면 좀 별로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저는 텍스트 인덴트를 살짝 안으로 들여써서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 좀 더 보기 편해지겠죠. 더 많은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해당하는 틀에 인풋과 틀을 내용을 잡을 건데요. 첫 번째 필드셋 내용을 보면 아이디가 있고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시고 바로 레이블과 인풋을 쓰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썼다가 빠져나갔을 때 추가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끝에 보면 뭐가 하나 더 달렸어요. 뭔가 조금 컨트롤하는 게 많다 싶으면 통째로 요만큼 하나를 div든 리스트든 무엇으로 감싸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이는 게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개의 영역을 만들 겁니다. 제일 쉽게 하죠.
보기 좋게 저는 li를 3개를 담아서 자, 처리를 할 예정이에요. 전 리스트 싫어요. 그냥 div가 편해요 라고 하시면은 div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전 들리기에 3개의 영역이 있고 3개의 영역에서 첫 번째는 아이디를 입력하는 거다 라고 들리게 하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요 상태로 저는 뭐 클래스를 이용해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어카운트 에리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실 유해 가지고 뭘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일단 이름은 혹시 몰라 줘놨고요. 내용상에서 join 필드셋 필드셋 안에 있는 ul은 가로값 100%의 높이값 오토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있는 li는 똑같이 오토를 줄 건데 min height를 줄 겁니다. 최소한의 높이값의 크기는 여기 보이는 id와 이 박스가 보이는 높이만큼 약 83 정도로 주겠습니다. 약간 더 줘서 85로 줄게요. 이거보다 작은 건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물론 요거는 조금 예외이긴 합니다만 자 그러고 나서 일단 구분용으로 백그라운드 컬러 하나만 쓸까요? 그럼 들어갔겠죠? 이 사이도 간격이 있으니 사이 간격도 조금 써보죠. 크지는 않으니까 한 12, 3 정도. 자,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min height로 써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 전부 다 똑같이 가는 게 좋을 테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두 번째도 UL 안에 LI를 4개 이름은 뭐 나중에 써도 되고요. 자, 여기도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전 여기도 UL 안에 LI를 3개. 근데 요 세 번째 있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높이 값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럼 요 이름을 제외하고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위에 있는 요 제목이 아니라 밑에 있는 얘만 고민해서 쓸 거야 라고 한다면 한 50픽셀, 52픽셀 정도 되니까 나는 그냥 85가 아니라 52로 바꿀래 라고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내용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공백이 전부 다 생기는 상황이 있으니 저는 li의 last child 마지막 요소를 마진을 넣으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거의 다 나왔고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만 왜 이렇게 됐을까만 고민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브라우저 하나의 크기만큼 처리하다 보니까 넘칠 때 생기는
문제예요. 이래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상황에 따라서는 배경 색깔 여기가 아니라 아예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들어가세요 라고 하는 내용에 쓸 수도 있더라. 아니면 높이값은 100% 아니면 오토에 민 페이트를 100% 써도 되더라. 결과는 어쨌든 똑같이 나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자, 하나만 숫자 넣어보자면 첫 번째 거, 자, 이름은 밑에 거는 일단 넣을게요. 첫 번째 거에다가 즉 아이디와 인풋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거다가 아이디 자체는 레이블을 쓰면 되는 거고 거기 관련된 인풋은 직접 쓰면 되는 거니까 인풋 타입 텍스트 넣으면 되겠죠. 거기에 따라가는 아이는 name, id, value. 뒤에다 뭘 써라라는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게 다예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위쪽에 for와 밑에 있는 id가 같은 거니까 연결해 줘야겠죠. 그러면 id name이라 쓰든지 user id라고 쓰든지 쓰시고 변수 보내줄 거 자, 그냥 언더바 2개 쓴다고 했으니까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다른 좀 괜찮은 게 있으면 그걸로 바꾸고 싶네요. 저는 밸류는 비워놓더라. 여기다가는 id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스팬을 이용해서 블라인드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네이버닷컴 글자인데요. 얘를 배치를 하시려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글자는 사실은 별도의 태그예요. 그래서 저는 스팸 같은 걸 이용해서 골뱅이 네이버닷컴 이건 보여주기용으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컨트롤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그냥 따로 묶어서 컨트롤 쓰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하실 거예요. 한 번 더 묶어주는 거죠, 그냥. 자,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는 클래스 이름을 뭐 인풋만 쓰면 좀 그런가 한다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 때문에 dt, dd를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향후에 이런 내용들도 별도의 dd가 들어가서 첨부되면 되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고 언급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자, 여기 내용에서 지금 틀을 잡았어요.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이거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면 위쪽에 있는 id라고 써 있는 부분, 자, 요거 사이즈 공통인 것 같기는 해요. 거의. 자, 어쨌든 확인을 해보면 높이 값은 쓱 20피트 정도 되죠, 대략. 공간까지 계산했더라도 한 24,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레이블 써보도록 할게요. 자, CSS 안에서 쭉 내려가서 레이블에 가로 값은 그냥 100% 줄 거고요. 높이 값은 아까 20 몇이었죠?
5 또는 22 픽셀 정도 주고 마진 버텀을 3 또는 4 픽셀 정도 주시면 되겠죠. 자, 사이즈가 제대로 먹었나 하고 확인해 보시면은 확인해 보시면 결과물은 안 먹어요. 네,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인라인 요소예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따지면 얘와 얘를 이렇게 놓는 것 자체도 조금 애매한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DT 안에 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처리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바로 동작을 하지 않을까. 동작하겠죠, 이제. 텍스트가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닌가라고 봤는데 그대로 가도 되는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굵기가 있으니까 저는 폰트 웨이트를 써서 조금 더 굵게 처리. 500짜리 없나 봐요, 저는. 600짜리로 바꿔볼게요. 서체 크기도 좀 있다면 해당 서체 크기도 몇으로 할 것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20픽셀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처리. 자, 해서 실제로 높이 값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튀어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역시나 살짝 튀어나가게 보이죠. 자, 원래 가지고 있던 사이즈보다 공간을 좀 더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높이 값을 무조건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오토로 줘야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자, 결론은 조금 더 크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진 버텀을 안 쓰거나 조금 더 줄여주셔야 그나마 원하시는 크기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냥 좀 더 크게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글씨를 약간만 줄여서 쓰겠습니다. 각각의 글자와 글자 사이 생각보다 글자가 엄청 굵은 글씨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글씨가 굵은 글씨밖에 없으니까 그 점은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폰트는 알림으로 꼭 쓰시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설정을 했다면 그 다음 밑에 써줘야겠죠. HTML에 클래스 input 파트라고 써놓은 아이를 클래스 input 파트라고 써놓은 아이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가로값 100%라고 쓸 거고요. 네이버 여기 영역에 대한 높이 값을 직접 재보면 51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51로 되어 있는 이유를 한번 보고 갈게요. 보더가 있고요. 안에 영역이 있습니다. 아마 라이네이튼의 내용 때문에 1픽셀 더 많게 준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꼭 똑같이 갈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높이 값을 52 정도로 가겠습니다. 52로 간 이유는 보더 박스를 걸어준 이유 때문에 보더 1픽셀 솔리드 해당하는 라인에 대한 색깔을 찾아서 일단 이 박스에 라인에 대한 색깔을 찾아서 라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DA로 되어 있네요. 굉장히 연한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거 희미하지만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전 제가 보기엔 너무 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주 미세하지만 연하게
처리하고요.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인풋 파트 안에 들어가는 인풋 요소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펜 태그를 추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펜 태그를 혹시나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만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불가능하네요. 안되면 또 다른 대안으로 써줘야겠죠. 물론 이렇게 안하고도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냥 가볍게 저는 플롯 라이트로 처리하겠습니다. 인풋은 플롯 레프트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의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를 좀 가지는 게 좋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328, 그러면 저는 가로값 330 정도의 크기를 가지겠습니다. 1, 2픽셀 정도는 제가 약간 일부러 보정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일부러 나눴을 거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높이 값에 대해서는 꽉 차게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는 저는 가로값 오토로 쓸 거고요. 높이 값은 100%쓸 겁니다. 가로값을 오토로 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안에 들어있는 글자 크기만큼을 알아서 자동으로 반영되게 하려고 쓴 것 뿐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살짝 안으로 들어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으니 인풋 파트에다가는 패딩을 줄 건데요. 전체적으로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는 이 네이버 회원가입 사이트의 기준으로 찍어봤더니 패딩 위아래 10 양쪽으로 조금 사이즈가 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저렇게 공간이 되어 있는 이유는 얘는 포지션으로 배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겠죠. 저는 위아래 10픽셀 좌우 약간 더 줘서 15픽셀 정도로 쓸게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끝에는 텍스트, 스펜 텍스트가 조금 공간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바짝 붙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약간의 공간을 좀 더 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패딩을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330까지 안 주고 328, 뭐 325 정도로 줄여 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조금 더 수정을 해 놓고요. 네이버라는 저 글자 잠깐만 글씨 색깔 조정해 주면 되겠죠. 저도 글씨에 대한 색깔을 쓱 바꿔주겠습니다. 딱히 뭘로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아이의 높이값 자체를 저는 52픽셀로 되어 있으니 저는 라인에이트 52픽셀로 써서 위아래 가운데 정도에 배치하게끔. 아, 너무 크군요.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30으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안에 들어가는 내용 처리대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현재로서는 포커스 잡았을 때 여기가 잡혀져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자, 포커스 처리가 되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풋에 포커스 되었을 때는 딱히 할 수 없어서 여기다가 li에 클래스로 액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li에 클래스 액션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면 저는 이렇게 바꿔주려고 합니다. 내용상에서 아까 있던 li 여기 있죠? li에 점 액션이 되면 보더 컬러를 샵
이 정도 조금 더 어두운 원래 색깔보다 약간은 더 어두운 색깔의 녹색 테두리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li에 제대로 반영이 됐을까? 잠깐만요. 인풋 파트에다 해줘야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li에 액션이 붙으면 클래스 인풋 파트의 테두리 이렇게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더를 조금 더 두껍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 픽셀 솔리드 준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씩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라는 것 정도는 감안하고 쓰셔야겠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자체가 아래쪽에 인풋 파트 쪽에서 설정할 거니까 이거는 저는 어디다 쓸까요? 밑에다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조금 더 보기 좋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포커스가 잡힌 거 이렇게 잡혔습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약간 더 조정한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은은하게 색깔도 들어오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인풋에 보면 기본적으로 흰색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이 흰색이 들어가는 자체도 나는 안 쓰겠어 라고 한다면 인풋에 들어있는 아이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트랜스페어런트를 잡아주면 그래서 li의 클래스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죠.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뭘 했냐면 HTML 문서에서 li 안에다가 제목 여기 id가 있으니까 id가 들어갈 레이블을 따로 담았고요. 그 내부에 들어갈 아이들을 인풋 요소와 그다음에 스팬 요소를 따로 담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레이블과 인풋을 따로 담아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 끝과 끝까지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넘어오죠. 차후에는 요 정리할 거고 지금은 이거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대신에 인풋 왼쪽 정렬로 해놓고요. 인풋은 틀 자체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테두리 그리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인풋을 왼쪽 정렬 사이즈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어 놨고요. 흰색이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간 스팬은 오른쪽 플러스로 오른쪽 정렬하면서 가로값을 오토로 걸었습니다. 그래야 내용이 들어갈 때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처리가 쉬우니까. 자, 높이값 설정해 놓고요. 나머지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325픽셀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글자들은 다 반영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20개, 30개, 40개, 50개까지 글을 쓰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 않을까. 충분히 들어간 크기만큼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거의 절반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밑에 있는 글자는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비밀번호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li에 들어있는 내부 레이블, div, 스팬까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두 번째 li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대신에 들어있는 id명은 유저 패스워드, 네임도 패스워드, id가 아니라 비밀번호, 끝에 들어가는 i는 말고, 자, 텍스트가 아니라 패스워드 펜 자리에 지우고 i 태그를 쓸 거고요. 클래스 이름을 FAS에 FA 몰라요. 저도 그냥 아무거나 일단 써봅니다. 운이 좋으면 맞아 떨어지겠죠. 역시 없군요. 자, 폰트 썸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자물쇠 모양을 채워 넣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준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들어가요. 그리고 HTML에서 폰트 썸 불러와 보겠습니다. 현재 폰트 썸이 없군요.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폰트 안에 있는 서체를 불러오고 폰트 안에 폰트 썸을 불러와서 내가 써야 하는 아이를 봤더니 어라? 자, 때려 찍었는데도 잘 맞아 떨어졌네요. 폰트 썸 불러오고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것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그럼 여기다가 재확인입니다. 다시 한번 입력하세요. 쓰면 될 거고. 밑에 들어가는 내용에서 id 이름 그냥 쉽게 2라고 할게요. 2.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재확인은 네임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보낸 것과 나중에 보낸 거 뭐 해야 돼? 비교해야 되잖아요. 비교를 해서 처리해야 되니까 다른 게 썼어요. 물론 최종적으로 보내는 자료 자체는 한 번에 그냥 하나만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경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따로 구분해서 컨트롤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받아주는 쪽에서 두 개가 자료가 없으면 하나는 그냥 안 받아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두 개가 끝났습니다. 뭐 아이콘 모양이 다르면 다른 걸로 바꿔 쓰면 되는 거죠. 자, 한 번 세팅해 놓고 나니까 그대로 카피 했으니까 끝났어요. 그럼 이제 밑에 거는 이름 뭐 다를 거 없죠. 사실은 기껏해야 사이즈를 꽉 채울 거냐 말 거냐 정도인데 그대로 복사해서 내용 복사해서 어디에 밑에다가 첫 번째 자리에 집어넣고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하면 이름 끝. 안에 들어간 아이 중에 펜 필요 없으니까 굳이 난 여기를 꼭 꽉 채워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 꽉 채우셔도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가끔 정말 특이하게도 이름이 70 몇 자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때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길게 늘려줘야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름이 있잖아요. 아이디. 유저 네임이라는 이런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디 유저 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input 중에서이니까 가로값 100% 주세요. 바뀝니다. 왜 아이디만 썼는데 바뀌나요? 라고 한다면 우선순위 법칙에 의해서 부모 자식보다는 아이디가 더 먼저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생년월일. 생년월일은 똑같이 복사해서 붙일 건데요. 아쉽게도 얘는 생년월일은 하나, 둘, 세 개를 가집니다. 이름을 생년월일 각각 입력해 주세요. 써주고 이름 birthday라고 쓸까요? 근데 인풋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잖아요. 그럼 birthday가 아니라 하나는 쉽게 말하면 그냥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쓸게요. once day 이렇게. 보내야 되는 아이도 써주고 타입 그러고 보니까 자꾸 위에 것도 안 썼네요.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텍스트 일단 씁니다. 일단은 자, 일단 쓰고 나서 봤더니 각각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데이터가 하나, 둘, 세 개가 따로따로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그나마 텍스트라서 낫긴 하지만 가운데 있는 아이는 셀렉트 태그예요. 그러니 가운데 있는 아이를 바꿔줘야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 안에 div를 세 개를 따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냥 가볍게 쓴다면은 얘 대신에 셀렉트 태그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안에 들어가는 형식은 똑같이 복사해서 넣으면 되니까요. 셀렉트 안에 들어가는 옵션은 총 월부터 12, 총 13개군요. 13개로 각각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밸류도 각각 처리가 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럼 결과는
요거는 month로 써주고요. 마지막 거 13은 사실은 월 밸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냥 1, 2, 3, 4, 5, 6, 7, 8, 9 하는 것보다는 저는 몇 월이라고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써주고, 저는 0102 쓰는 걸 좀 더 좋아해서 이렇게 쓰는데, 아니에요, 난 불편해요 라고 하시면은 지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내용이 쪼로록 뜹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써줬다면, 레이블이 빠졌죠? 네. 저는 셀렉트에 들어있는 레이블 해서 여기 있는 아이디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월 아니면 태어난 월 선택. 하지만 보이진 않을 거니까 클래스 블라인드. 이건 접어도 되겠죠? 잠깐 접을게요. 밑에 거 마찬가지로 레이블 for birthday 태어난 날짜 선택이고 숨길 거니까 클래스 블라인드로 처리. 사이즈는 다시 반영할 거지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위에 있는 주석된 건 필요 없으니 삭제. 자, 그러고 나서 각각 저는 수정할 거예요. 첫 번째 인풋, 두 번째 셀렉트, 세 번째 인풋에다가 클래스로 birth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끝에 보면 얘네들이 사이즈가 다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춰줘야 돼요. 인풋 파트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버스라고 하는 아이를, 자, 인풋 파트가 이미 잡혀져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인풋도 마찬가지고, 저는 인풋 파트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버스, 그래야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위에 거 취소하고 밑에 거 먹겠죠. 얘를 가로값 사이즈를 재겠습니다. 적당하게 비슷한 크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 가로값이 아까 146, 7 정도 되네요. 그럼 146 픽셀, 뭐 8픽셀 하셔도 되고 148. 높이 값은 이미 감싸고 있는 영역에서 잡혀져 있고 여기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한데요? 내용상을 보면 우리가 잡았던 아이가 큰 영역이 있었고 큰 영역에서 패딩이나 내용들을 다 주었던 거죠. 그러면 인풋 파트라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쌓았던 거니까 지금은 인풋 파트가 아니네요. 아예 다른 걸로 쪼개는 게 낫겠네요. 그럼 요거는 인풋 파트가 아니라 아예 이어 파트라고 따로 나눠주고요.
연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따로 나눠주고 그것을 하나의 덩어리 안에 인풋으로 따로 잡을 거냐 아니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예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것만 다른 영역의 이름으로 수정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감싸서 한번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양식과 비슷하게. 그러면 인풋 자체를 한 번 더 감싸주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니까 뜯어서 저는 클래스. 자, 뭘로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딱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냥 파티션 TION인가? TION인가? 헷갈린다. 파티클로 할게요. 자, 파티클로 해서 자, 두 번째 영역도 클래스 파티클 안에 세 번째 것도 클래스 파티클 그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기 보이는 요 이어 파티클 여기만 전혀 다른 형식이기 때문에 기능들이 다 풀려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수정해야 되는 걸로 봐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아까 뭘 했었냐면 인풋 파트 안에 월스라고 하는 아이를 따로 만들었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따로 뺀다. 그러니 밑으로 가서 자, 요 사이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일단 이어 파트라고 따로 써주고 클래스 이어 파트 그 다음에 밑에는 클래스 이어 파트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파티클인데 어차피 클래스만 따로 빼놨으니 요것만 써도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가로값이 정해진 것은 파티클 안에 쓰면 될 것 같고 옮겨서 이 없어요. 이제 지울 거예요. 이건 얘 자체는 옆으로 나란히 갈 거니까 플롯 레프트에 높이값 100% 마진 라이트로 해당하는 크기에 적당한 크기만큼 간격을 써주시면 되죠. 10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저도 10 파티클 중에 마지막에 오는 아이는 라스트 오브 타입을 쓰시면 마진은 없어지겠죠. 이어 파트의 경우는 이때 가로값 100% 높이값 52까지는 동일할 겁니다. 50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이외에도 위쪽에 보면 인풋 파트에 들어가 있던 관련된 아이들인지 확인하시고 이외에 패딩, 보더, 레디스는 제가 일부러 좀 넣은 거고 요 세 개는 이어 파트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파티클 자리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필요한 데이터는 제가 아까 만들었던 내용의 클래스 버스를 지우지 않았어요. 따로 이 아이가 처리된 게 클래스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선택자가 뭐가 적용된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딱히 없는 것 같으니 클래스 버스 지웠다면 모르겠는데 아직 안 지웠으니까 그냥 이걸로 사이즈와 내용들을 처리해도 될 것 같아요.